극성 연습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료 해석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료 해석을 위에부터 아래로 할 거냐, 아니면 이 중요한 자료 먼저 우선 해석할 거냐 해서 자료 해석 순서에 따라 풀이 시간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자, 바닥 상태 이주기 원소 XYZ고요. 첫 번째 XYZ가 원자번호 순이라는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 XYZ 중에 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속 원소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안 나왔고요. XYZ의 홀전자 수합이 4예요. 여기서 말하는 홀전자 수합은 오비탈 내 전자 배치에서의 홀전자 말하는 겁니다. 1, 0, 1, 2, 3, 2, 1. 18쪽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을 테니까 빼시고요. 그 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 Y가 Z보다 작다. 근데 이 부분은 XYZ가 원자번호 순인지도 안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지문을 보시면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의 수가 X와 Y가 같다. 여기서 출발점을 잡는 게 편하겠네. 자,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이 XY가 같다는 건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은 1s2 하나만 있을 수 있고요. 1s2 하나만 있는 건 리튬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긴 두 종류입니다. X랑 Y 두 종류니까요. 그 다음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이 두 개인 경우는 1s에 두 개, 2s에 두 개짜리잖아. 즉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이 두 개인 경우에 가능한 조합은 베릴륨, 그다음 붕소, 탄소, 질소까지가 있어요. 그럼 두 개. 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이 세 개인 경우는 딱 산소고요. 네 개인 경우는 플로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의 개수가 x, y가 같으려면 샘플은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이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가 x, y가 같다고 했어. y와 z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3개 이상으로 잡으셔야죠. 따라서 p 오비탈의 개수가 3개인 경우에는 질소, 산소, 플로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선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내는 원소가 누구냐면 질소입니다. 질소. 자, 그러면 질소 하나가 공통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여기는 X가 있고 Y가 있고요. 여기는 Y가 있고 Z가 있으니까 따라서 X, Y, Z에서 Y가 질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질소는 홀전자 수합이 3입니다. 그러면 X의 홀전자 수합하고 그 다음에 Z의 홀전자 수합을 다 더하면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원자번호 순이라고 가정한다면 질소를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0, 3, 1 나오고요. 1, 3, 0이 나오는데 요 Z가 홀전자 수가 0이면 네온이 돼버리니까 이 조합은 빼야지. 그럼 나올 수 있는 조합은 0, 3, 1이 되면서 여기는 베릴륨, 여기는 플로린이 돼버려요. 이처럼 이 자료를 총 5개의 자료를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면 풀이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X와 Z가 금속 원소가 있다는 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리튬과 벨륨이 될 수도 있고 리튬과 벨륨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YZ 홀전자 수합이 4인 경우를 원자번호 순으로 잡아버리면 1짜리가 있고 0짜리가 있고 3짜리가 가능하고요. 그럼 이거는 리튬, 베릴륨, 질소고요. 또는 1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고 2가 가능하면 리튬, 붕소, 탄소 아니면 산소가 가능하고요. 또는 0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으면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질소가 있고요. 또는 0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1짜리도 가능하지. 그러면 베릴륨, 질소, 플로린. 또는 0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2짜리도 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맞춰버리면 조합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풀이 시간을 많이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비탈에 관련된 정보 이 두 개, 오비탈에 관련된 이 정보 이 두 개를 우선으로 해석해야지만 경우의 가지수가 줄어버려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X, Y, Z 중에 원자과 전자수는 Z, 플로린 7개, 질소 5개, 벨륨 2개. 그럼 Z가 가장 크다 맞고요. X의 수소화합물은 BeH2네요. 직선형 180도 무극성. 그럼 쌍극장의 답은 0이 맞고요. 그 다음에 Y와 Z가 1대1, 질소와 플로린 1대1입니다. 따라서 질소와 플로린 1대1은
N2F2가 되겠네요. 그러면 NTF2 중에 시스형 구조만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 평면 구조가 되면서 이 경우는 시스형은 극성이고요. 이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는 건 질소원자와 질소원자 사이가 무극성 공유결합을 갖는 거고요. 자, 얘가 시스형이고요. 시스형은 극성 분자에 해당하고요. 시스형은 극성 분자고요. 자, 트랜스형도 하나 있는데 질소와 질소 사이에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면서 트랜스형. 이 경우를 우리가 트랜스형이라 부르고요. 트랜스형의 경우에는 극성에 해당합니다. 무극성에 해당해요. 자, 두 가지를 나눠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자료 해석하는 순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 하겠다. 그래서 오비탈을 이용한 선지를 먼저 해석하면 풀이 과정이 줄고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면 풀이 과정은 정말 길어져요.